본사 전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72시간 내 50억 원 지불. 거부시 신기술 설계도 전체 유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72시간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장 강민준이 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외부 보안업체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북한식 양자 암호 체계입니다. 해독 불가능합니다. 회사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천억 원 가치의 기술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한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0세 주차관리원, 손에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차관리원 조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산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저 암호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오전 7시 글로벌테크 본사 지하 3층 주차장. 최인수는 차량 진입로에 서 있었습니다. 70세, 6년째 주차관리원으로 일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형광봉을 들었습니다. 출근 차량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최인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차에서 내려 물었습니다. 여기 주차해도 돼요? 최인수가 대답했습니다. A동은 지정석입니다. C동 20번 이후가 비었습니다. 직원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비보면 되는데. 사과도 없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최인수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사물함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 국내 대기업 공격 증가. 최인수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최신 양자 암호 기술을 이용한 랜섬웨어. 최인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도에서 강민준이 후배들과 지나갔습니다. 30살 보안팀 팀장. 명문대 출신. 요즘 북한 해킹? 별거 아니야. 우리 보안 시스템이면 문제 없어. 강민준이 관리실 문 앞을 지나며 최인수를 흘끗 봤습니다. 주차장 할아버지는 이런 거 이해도 못하시겠지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최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 12시 1층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최인수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때 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차장으로 가세요. 최인수는 입을 다물고 계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말하고 싶었던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5년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최인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습니다. 암호 패턴, 해독 알고리즘, 수학 공식. 35년간 적어온 것들. 최인수는 새로운 페이지에 뭔가 적었습니다. 양자 암호 북한식 다층 암호 결합 가능성. 손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녁 7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현대 암호학 개론.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60년째. 밤 9시 노트북을 켜고 최신 암호학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영어 논문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북한도 적용 가능. 밤 11시 막차를 타고 좁은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3평짜리 작은 방. 하지만 책장은 암호학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 국가정보원 근무 당시 표창장. 하지만 뒷면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인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남은 잔액 23만 원.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무게 없는 삶. 그게 좋았습니다. 최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일 오전 8시. 최인수는 평소처럼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본사 건물은 평범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갑자기 본사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였습니다. 최인수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중앙통제실 무슨 일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산이 전부 다운됐습니다. 15층 전산실. 강민준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모든 서버가 암호화됐습니다. 검은 바탕에 붉은 글씨. 72시간 내 50억 원을 지불하십시오. 거부시 신기술 설계도 전체 유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71시간 59분.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즉시 백업 서버를 확인하세요. 백업도 전부 암호화됐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강민준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물었습니다. 복구 가능합니까?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기술 설계도도 암호화됐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3년간 개발한 기술, 수천억 원의 가치, 보안팀 전체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건 북한식 암호 체계 같습니다. 변형이 너무 심해.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어. 외부 보안업체에 긴급 연락했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30분 후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양자 암호와 북한식 다층 암호를 결합한 겁니다. 해독하려면 최소 일주일. 아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 회의실 패닉 상태였습니다. 재무담당이 말했습니다. 50억 원 주고 설계도 돌려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박상무가 반대했습니다. 돈을 줘도 돌려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 흘렀습니다. 70시간 25분.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최인수가 청소도구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지하주차장. 최인수는 관리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전 직원 대기 바랍니다. 최인수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해킹 공격입니다. 랜섬웨어라고. 최인수는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긴급 마이너스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마비. 최인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랜섬웨어 양자 암호 가능성. 북한식 다층 구조 추정. 4096비트 알고리즘 변형 대칭키 암호 결합.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산실. 외부 전문가들도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북한식 구형 암호와 최신 양자 암호를 결합했습니다. 두 분야 모두 전문가여야 풀 수 있습니다.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두 분야 전문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국가정보원 출신 중에 있을 수도. 하지만 모두 은퇴했을 겁니다. 절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결국 돈을 줘야 합니까? 설계도가 유출되면 회사가 끝납니다. 카운트다운 68시간 25분. 오후 1시 50분. 강민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인수에게 물었습니다. 제 차 어디 있죠? 비동 47번입니다. 강민준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주차나 관리하세요. 신경 쓸 일 아닙니다. 최인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민준은 차에 올라 핸들을 쳤습니다. 젠장, 내가 팀장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최인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후 2시 최인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양자 암호 북한식 다층 구조. 해독 패턴 추정 가능. 손이 떨렸습니다. 나서야 할까? 아니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아빠, 송금 감사해요.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아빠는 일할 수 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 달에 사업 정리할 것 같아. 최인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패했어, 아빠. 또 실패했어. 투자자가 빠졌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작게 시작할걸. 처음부터 큰 거 버리려고 하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아빠 됐어. 나 이제 지쳤어. 아빠한테 폐만 끼치고. 그리고 아빠, 오늘 법원에서 연락 왔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신청했대. 최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아빠 그만해. 아빠 나이가 몇인데. 70이잖아. 최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쉬어. 제발. 나는 괜찮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2시 5분. 사내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긴급공지. 최고 경영자 특별 담화가 있겠습니다. 최인수는 관리실 컴퓨터로 사내 방송을 켰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고심 끝에 결정했습니다. 해커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최인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얼굴은 패배로 가득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인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국가정보원 암호 해독실. 그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0세 주차관리원. 아들에게 폐만 끼치는 늙은이. 최인수는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이건 풀 수 있어. 나라면 풀 수 있어.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누가 70살 주차관리원 말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굴복했습니다. 아들은 법정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최인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조끼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6년간 입었던 조끼.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노인.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35년 만이구나. 최인수는 관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손에 낡은 수첩을 쥐고 있었습니다. 35년간의 기록.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살리고 싶어서,
아들을 구하고 싶어서 최인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인수는 심호흡했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구부정했던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70세 주차 관리원이 아니었습니다. 35년 경력 암호 전문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늙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최인수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15층 딩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인수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전산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최인수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전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망에 찬 목소리들. 최인수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퀀스 4050자 30여 명의 보안팀 팀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인수가 들어오자 몇몇이 돌아봤습니다. 주차 관리원 할아버지, 강민준이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박상무도 전산실에 있었습니다. 최 관리원, 무슨 일로? 최인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강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나가주세요. 박상무도 말했습니다. 최 관리원, 지금은 곤란합니다. 보안 문제라 외부인은. 최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호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농담할 상황 아닙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양자 암호와 북한식 다층 암호가 결합된 겁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도 못 풀었어요. 나가주십시오. 경비 불러야 하나? 최인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줄을 읽었습니다. 북한식 3세대 암호 체계에 4096비트 알고리즘 변형을 결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키 분배 프로토콜을 썼습니다. 전산실이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외부 전문가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최인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가 분석한 패턴입니다. 강민준이 다가와 수첩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수식들, 암호 구조 다이어그램.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분석,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걸? 박상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관리원, 이게 대체 35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35년?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국가정보원 암호 해독 전문관이었습니다. 전산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차 관리원이 국정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십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40분. 최인수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지는 암호 해독 시스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됐습니다. 근육이 기억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인수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드가 빠르게 입력됐습니다. 모니터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흘렀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구형 북한 암호 해독 기법. 오후 2시 55분. 첫 번째 암호층이 풀렸습니다. 1층 해독 완료.
전산실에서 작은 환호가 터졌습니다. 최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7개 층이 더 남았습니다. 북한식 8층 다층 암호입니다. 한 층씩 풀어야 합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세 번째 층이 연달아 해독됐습니다. 2층 해독 완료. 3층 해독 완료. 최인수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35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 속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저 나이에 강민주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층 해독. 4층 해독 완료. 5층 해독 완료. 전산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6번째 층에서 최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양자키 부분입니다. 북한이 쓰는 양자키는 변형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6층 해독 완료. 환호가 터졌습니다. 카운트다운 66시간 32분. 이제 마지막 한 층. 8번째 마지막 층. 최인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전산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전체 해독 완료. 모든 시스템 복구됨. 오후 3시 31분. 전산실 전체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팀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버 복구 95%, 98%, 100%. 박상무가 소리쳤습니다. 해냈습니다. 최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상무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준이 최인수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겁니다.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최고 경영자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최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층 최고 경영자 집무실. 최고 경영자 박상무, 강민준이 최인수를 맞이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구해주셨습니다. 최인수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1억 원입니다. 작지만 감사의 표시입니다. 최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구한 건 수천억 원 가치의 기술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보안 고문으로 오십시오. 연봉 1억 5천만 원. 주 3일 근무. 최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혹시 주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인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박상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이 10년 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작게 시작할 걸. 큰 거 버리려다 5년 전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15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퇴직금도 모두 날렸습니다. 65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차관리원으로, 정보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최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암호의 무게가 무서웠습니다.
정보원에서 35년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암호를 못 풀면 요원이 위험에 빠집니다. 제가 잘못 해독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잘못 푼 암호, 죽어가는 요원들, 터지는 전쟁, 퇴직하고 나서야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는 단순합니다. 차를 안내하면 됩니다. 실수해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무게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그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네,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서셨습니까?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또 실패하는 걸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한다고 법정 강제 집행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인수는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늙은 손. 하지만 오늘 이 손으로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제안을 받아주십시오. 최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주차 관리가 편합니다.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최 관리원으로 대해줍니다. 무게 없이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당신의 실력을 다시 느끼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필요할 때 도와주실 수는 있습니까? 정식 계약은 아니어도 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부르겠습니다. 물론 매번 정당한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가벼웠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주차 관리원도 암호 전문가도 둘 다 제 모습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를 넣었습니다. 1억 원. 아들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작게 욕심 없이.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기록 북한식 8층 암호 해독 성공.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저 차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암호도 풀 것입니다. 둘 다 제 일입니다. 둘 다 제 삶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전 8시 지하 3층 주차장. 최인수는 평소처럼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강민준도 차에서 내려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보안회의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후에 올라가겠습니다. 낮 12시 점심시간. 최인수는 조끼를 벗고 정장 재킷을 걸쳤습니다. 15층 보안팀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최인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준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신규 보안 시스템 설계안입니다. 이 부분은 취약합니다. 북한식 측면 공격에 대비가 안 됐습니다. 팀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선생님, 양자 암호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매일 밤 1시간씩 논문을 읽었습니다. 60년간 구내식당에서 박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정말 주차 관리 계속하실 겁니까? 네, 편합니다. 주차 관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보안 자문도 하시잖아요. 그건 달라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오후 2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 아빠, 나 좋은 소식 있어. 작은 카페 계약했어. 다음 주에 오픈해. 정말 축하한다, 아들. 아빠가 보내준 돈으로 빚도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었어. 이번엔 욕심 안 부릴 거야. 작게, 내 능력 범위 안에서. 그게 맞아. 천천히, 착실하게. 잘했어. 아빠가 응원할게. 아빠, 정말 고마워. 그리고 자랑스러워. 최인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 야간 근무. 최인수는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암호학 책을 펼쳤습니다. 탈영자 암호학. 매일 밤에 공부. 70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밤 11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표창장. 한 달 전까지는 뒷면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면이 보였습니다. 최인수는 액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표창, 암호 해독 분야 탁월한 공로, 최인수 전문관.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35년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액자를 다시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앞면으로 침낭을 펼쳤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참 멀리 돌아왔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그리고 다시 암호 전문가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주차관리도 암호 해독도 둘 다 제 일이었습니다. 둘 다 제 삶이었습니다. 최인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차를 안내할 거야. 필요하면 암호도 풀 거야. 둘 다 내가 선택한 일. 그게 내 자유야. 눈을 감았습니다. 7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관리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한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70세, 주차관리원, 그리고 암호 전문가, 선택의 자유를 찾은 사람, 조용한 존엄을 되찾은 사람. 세상은 그를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최인수는 미소를 띤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는 주차장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암호를 풀 것입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선택으로.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